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K7 프리미어 LPG 작년 2024년 12월 말경에 중순에서 좀 지난 그 정도 시기에 K7 프리미어 LPG 쪽으로 알아보겠다, 좀 알아봐 달라 해주셨는데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 지금 아마 구매하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중고차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문의가 왔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드리지 않으면은 소비자분께서 생각의 눈덩이가 많이 굴러가셔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요. 뒤늦게 뒷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혹시나 구매하시지 않으셨을까봐도 있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많이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서라도 영상 녹화를 합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열심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잡설이 많거나 요점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 고정관념이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긴 얘기를 통해서 시세를 안내를 해드려야지 좀 그게 머릿속에 좀 박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유튜버와 다르게 되게 잡 얘기가 많습니다. 약간 라디오 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남녀노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요. 그냥 LPG만 해갖고 LPG만 해서 보게 되면은 K7 프리미어 LPG가 대수는 86대가 있는 겁니다. 50대 미만으로 있으면은 보기가, 수도권 전체 이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 86대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PG가 대부분 모든 중형 승용, 대형 승용 다 통틀어갖고 옵션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레스티지에는 원래 있어야 될 옵션이 LPG에는 좀 빠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렌트 이력이 있을 겁니다. 1인 신차 장기 렌트카라든가 2년 타다가 반납하고 3년 타다가 반납하고 그런 차들, 법인차,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원이 타든가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타든가 임원 한 사람만 타든가 그런 부분이 LPG에는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트렌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옵션을 딱 봤을 때 열선 버튼이 기아 노브 주변에 보통 있는데, 다행히 통풍은 있는데 보십시오.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핸들 열선은 있어요. 트렌디이긴 합니다만 하이패스 룸밀러인데 유보 해갖고 한 달에 9,900원, 최초 5년 동안은 무상 제공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차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오토 윈도우 브러쉬, 그러니까 앞 창문을 빗물 레인 센서로 해갖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런 게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중형차는 보통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있습니다. K5 3세대 이런 것들은 트렌디면은 통풍 없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키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키가 거의 기본입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 어라운드 뷰 없고, 스피커는 보나마나 엔트리 기본 스피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메모리 시트 없고 그렇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싼 거 보게 되면 요점이 이건데, 유사고 키로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수도권 전체 깎이기 전 금액으로, 이 모든 금액들은요 정찰제가 아니라 딜러 전사는 조금씩 빠집니다. 환경 설정 이렇게 보면은 기본값에, 여기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딜러 말만 믿고 경황이 없어서 머릿속에 안 박혀서 안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50만 원씩 이렇게 올려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매단지 가셔서 딜러가 이 전산을 통해서 매물을 보여줄 때, 다른 상사에 있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상사로 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다가 왼쪽에 모니터가 켜져 있어서 수원에서도 카메이저를 보고요. 전용 딜러 전산인 카모드가 이제 켜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카메이저가 켜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카메이저, 카모드 모두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조작하는 기능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믿고서 이 사람 유명한데 물어보기 좀 껄끄러운데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모든 분들께서 어떤 딜러를 만나시든지 꼭 이거를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께서 정직한 금액으로, 더군다나 0인데 환경 설정 0을 봤음에도 여기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깎아서 구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정직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7 프리미어 LPG 중에 제일 싼 거는 1,359만 원부터 시작, 그리고 거꾸로 해서 제일 비싼 거는 2,830입니다. 중간 텀은 1,471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2 하면은 735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제일 싼 거 요거를 더해보면 1,359만 원 하면은 2,094만 5천 원이 중간 금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고르기가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당신 한 말을 모르나? 타협을 하니까 저렴한 쪽에서 찾지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답글을 남겨드렸는데, 답글은요 뭐라고 남겨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딜러를 욕하실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딜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골라드리는데, 딜러도 생각이 있으면은 나중에 클레임 전화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전화가 오는 이유는 이거를 봐도 사실 엑스레이, MRI 그런 게 아닌 이상, 차를 투시해서 보는 게 아닌 이상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가 예를 들어서 예열을 안 하고 시동 걸자마자 그냥 출발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엔진 마모가 파손, 손상, 그런 고장의 위험이 높지 않을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황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형 승용차가 밑에 보면은 체인 커버라고 해서 다 누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엔진 소음 등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엔진 소리가 정확히 뭔지 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엔진 이렇게 딱 엔진룸 열어서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이에 누유가 있는지, 그리고 냉각수 색깔 뭐 이런 정황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는 쉽습니다. 맨날 보는 게 이거고 간단해요. 여기 사이에 뭐 검정색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누유가 있는지, 왼쪽에 밑에 젖은 게 있는지 그런 거 보고, 브레이크 오일은 교체 시기가 지금 됐으면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가 또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끽끽 소리 나면은 브레이크 오일 혹은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이제 갈아주면은 보통 좋아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20만 킬로도 있고 10만 9천인데 이거는 왜 싸냐, 이렇게 보면은 등급이 낮기도 하고요. 성능 점검 기록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교환 본넷이 있고 양쪽에 교환이 쭉쭉쭉 있고, 제 추측으로는 약간 간섭이 살짝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점검자 의견란 여기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커터 패널 손상 이렇게 글씨 15번이나 21번인가 그 사이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부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날짜, 이게 지금 오늘 녹화 날짜가 2025년 1월 17일입니다. 근데 두 달을 지나서 한 11월 초 이렇게 돼버리면은 왜 안 나갔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차가 별로였던가, 그리고 두 번째 애시당 좀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진짜 사람들 곡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힘들었거든요. 주차장이 좀 횡했었는데, 지금 1월 달이 되니까 매매단지에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수원에 가보니까 어떤 매매단지를 가든지 아예 될 데가 없는 건 아닌데 힘듭니다. 주차 편한 자리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있긴 있어도 그만큼 손님이 많구나. 고객 주차장 기준으로 딜러들 주차장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면은 제일 구석에 뒷자리 가면은 차 편하게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아예 횡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 주 계속 수원에 갔는데 계속 없어요. 주차 자리가. 그만큼 지금 1월 달에 차량 가격이 하락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그리고 또 명절 전에 기존에 별로였던 기존 차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 좀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해드리면 어떤 상사인지도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 이 사진을 통해서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보이지 않게 했었었는데 여기 앞에 이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거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께서 2,000으로 구매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12월 말에 K7 프리미어 LPG 언제가 됐건 기다릴 테니까 한번 해달라라고 해주셨는데, 2,000만 원에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구매하시고 싶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다 포함을 시키려면은 되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다 되죠. 부대 비용 뭐 아무리 2,300 고치는 비용까지, 소모품 교환, 예방 정비 이런 거를 다 하더라도 300을 잡았을 때 등치 득세, 매도비, 수수료 이것저것 다 해서 잡았을 때 300을 잡더라도 그러면은 1,700 안짝으로 보시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완무는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이고, 무사고라고 돼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무사고는 완전 무사고, 하나도 교환 뭐 이런 거 판금 이런 게 없는 게 완전 무사고고, 그냥 무사고라고 돼 있는 것들은 뼈대 안 먹은 것들, 단순 교환, 이런 멘트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뼈대만 안 먹으면 뭐 단순 교환은 아무리 많아도 뭐 상관은 없고 키로수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상담을 할 때 똑같은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차
중고차들이 저에게 나중에 이거 팀장님 잘 산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중고차다 보니까 아닐 때가 좀 하자가 나올 때가 있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로 보시게 되시면은 확률은 좀 늘어나죠. 7만 이하 그런 것들은 전화가 안 와요. 거의. 근데 이런 것들은 전화가 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사고 유무 이렇게 보면은 아예는 아닌데 이거는 경미한 겁니다. 왠나 밑으로 빼놓은 게 있을까? 내 차 피해 1에 46만 6천 원이면은 이거는 진짜 무사고긴 합니다. 택시형이었죠. 보면은 이유가 있다. 근데 지금 현 상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무조건 1700까지 봐야 될 것인가요? 일단 싼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분들의 조건이 또 유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시트 색깔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또 따라올 때가 많은데 저렴한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검정 시트 기본 색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고 어라운드 뷰는 없고 키로수 최대한 많지 않게 하려고 키로수는 그냥 11만 보너스 주고 해갖고 11만 이렇게 해서 금액 순서로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 세우게 하실 때가 많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무사고 찍었을 때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사고 안 찍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1800까지 이것도 약간 보너스 줘서 이렇게 보게 되면 10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여기서도 등급을 다 보니까 스탠다드 아니면은 트렌디예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다라고 합니다. 1759만 원. 깎이는 거는 얼마까지 깎이냐?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50, 60, 70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빠지는 거는 부딪혀 봐야 되겠습니다. 트렌디 드라이브 와이즈 일단은 제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니까 이런 차들이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정품 랩이 있는 거는 요즘 맞고 여기가 왜 이럴까? 물로 닦으면은 물기인가? 여기는 물기로 느껴지는데 여기도 물기일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없고 뒷자리 열선 있고 뒤에 공조 밑에 레일이 부식 있고 그러면 바닥 침수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밑에 바닥이 순정 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들은 말이죠. 여기 경기도권 안에 여기 KB 차차차 김포 공항지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인천 엠파크 뭐 각 매매단지 그 다음에 안산 여기 입 같이 생긴 여기 목구멍 쪽에 여기에 안산 매매단지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수원 권선구 수원 뒷역 쪽에 큰 매머드 엄청 대형 매매단지가 요쯤에 있습니다. 호매실 IC 옆에 있습니다. 주르륵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매물을 통틀었을 때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원 뭐 살짝 보면은 V6 자연흡기입니다. 자연흡기 터보 아니고 3000cc LPG 235마력이면 충분하고 토크는 살짝 대형차 치고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냥 중형차보다 조금 비슷한 거에서 약간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비는 리터당 7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복합 연비로 따지면은 한 5, 6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길이는 거의 5m 그 다음에 좌우 폭은 1m 87cm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차 중량은 1.6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륜 후륜이 아니고 전륜 구동 미션은 8단 미션 아니고 6단 미션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쇼바 그리고 스프링 들어가는 멀티링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 보여드렸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7만 킬로래요. 아까 보담한 거 7만 킬로입니다. 허리 쪽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어요. 핸들을 봐야 됩니다.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등급에 따라서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인치가 다르고 다 상관없다. 휠은 나중에 바꿔도 되고 그냥 이대로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고요. 썬루프는 없는 걸 선호한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으십니다. 문제는 시트 색깔 뭐 밝은색 시트 뭐 브라운이면 좋겠고 베이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베이지 시트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LPG 보시면서 게다가 또 금액 제한을 두시면서 밝은색 시트로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봤잖아요. 그리고 기아 노브 주변 여기를 봤을 때 역시나 여기가 통풍 시트 조수석 여기 통풍 시트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열선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 여기 어라운드 뷰 버튼처럼 생겼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냥 후방 카메라 버튼이에요. 프로토 에어컨 있고 스마트 키 있고 키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뒷자리 열선 있다라는 거 거의 안 누르겠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옵션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블랙박스 있는데 여기 작동이 잘 되는지는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차량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은 둘 중에 요건 있고 요건 없네 하면서 블랙박스 있는 걸 사야 되겠다.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둘 다 없다 생각하거나 둘 다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RPM이 이제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고 1
밑에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7만 킬로면은 웬만하면 좋을 거예요. 각종 경고등 뜨지 않았고 작년 11월 말인가 12월쯤 해갖고 노란색 느낌표 가로치고 느낌표 TPMS 공기압 센서 불 들어온 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지는 이제 세모의 느낌표 이렇게 돼 있는 게 TPMS 공기압 센서입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뜹니다. 느낌표랑 세모랑 이렇게 같이 뜰 때가 많아요. 둘 다 노란색 뜰 때가 있는데 각종 경고등이 아무것도 안 떠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를 보니까 1월 7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방전이 안 돼 있을 확률,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당할 확률, 그다음에 남들이 안 받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좀 덜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전체 금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1750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1700 혹은 1700 초겠죠. 일단은 1700이라고 가정을 그냥 해보고 이전비는 7%를 잡았을 때 이게 단종이 된 K7 마지막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가가 조금 됐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보는 과표가 7%에 맞을 때가 많을 뿐이지 무조건 7%가 아닙니다. 여하튼 일단은 7%를 잡아보고, 그러니까 7%보다 시세가 더 싸고 과표, 나라에서 보는 과표가 좀 더 높아서 7%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19만 원이 등치득세 되겠고요. 1700을 기준으로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잡아보고, 매도비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모든 상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44만 원. 이거는 상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이에요. 44만 원은 딜러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는 비싼 차를 구매하시든 싼 차를 구매하시든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구매하시면은 차를 골라드리는 거, 그 다음에 차를 실물을 봐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구매하셨을 때 계약 도와드리고, 구매하시고 나서 하자가 발생을 하면은 하자에 대한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보증이 안 되는 요건 소모품이 아닌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고장 수리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요, 수리비에 50% 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명목의 약간의 보험료 혹은 수고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두 개가 남았는데, 성능 책임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 달 또는 2개월 또는 6개월 각 차마다 가입되어 있는 성능 책임 보험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 차는 일단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만 6천 원 정도, 11.6 이렇게 하면은 2천까지 생각하셨던 금액이 지금 좀 남습니다. 남는 비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하시든 아니면은 차량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갈아줘야 될 부분이 엔진오일, 그 다음에 미션 오일은 아직은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는 게 낫죠.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엔진오일 갈지 말지 또 판단 여부는 여기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이거를 꺼내갖고 더러운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오일 팁 이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것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냥 똑딱이도 없고 시건장치도 없고 그냥 이제 눌렀을 때 잘 안 열리게 되어 있는 뚜껑이거든요. 이거를 딱 열면은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검정색 뭐 먼지 엄청 심한지 낙엽 껴있는지 그런 거 보면 되고, 요 뚜껑 있지 않습니까? 요게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그리고 요게 냉각수통입니다. 냉각수 색깔 보고 냉각수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엔진 오일은 이거를 열어보고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긴 한데, 차를 오랫동안 좀 세워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차는 비쌉니다. 차는 비싼데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하면 10만 원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구매 K7 엔진 오일 이렇게 네이버나 아니면 다나와 이런 쪽에서 쿠팡 이런 데서 검색을 하셔갖고 집으로 배송을 받고 공임나라 가갖고 한 2만 얼마 이렇게 주면은 해줍니다. 2만 원 전후 이렇게 해주면은 엔진 오일을 갈아줘요. 그렇게 해서 갈면은 뭐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뭐 얼마 아끼자고 전 돈이 없어요 라고, 이게 그러실 만한 분들이 타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그냥 뭐 적당히 가성비 있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시동 잘 걸리면은 굳이 갈지 않습니다. 그래도 1월 초에 들어왔는데 지금 방전 안 돼 있고 시동 잘 걸리는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구매하자마자 타지 않을 건데 갈아야 될까요? 그래도 일단 놔둬보고 나중에 방전이 되면은 보험 부르고 그때 교체하셔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볼 때 여기 뒷자리는 대부분 깨끗합니다. 여기 앞자리는 이 주름 여기를 주의 깊게 보는 편이고, 정확히 모든 버튼의 작동 여부 그런 것들은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 전화를 해보면은 다 좋다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타이어 이거 지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타이어가 실제로 보니까 뭐 뜯어져 있고 패여 있던가, 패여 있으면 이런 데가 막 뜯겨갖고 막 실밥 보이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건 휠 스크래치, 문콕 어디 쓸린 거, 긁힌 거, 깨진 거 얘기 안 하고 다 좋다고 하고, 막상 이제 광고를 보면 엔카 보니까 똑같은 차가 1730, 17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린카즈 보니까 1759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민용 팀장님이 정직하지가 않은 거네. 그게 아니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깎이기 전 금액이고 정찰제가 아닙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카즈는 그냥 대략적인 여기 위에 보시고 시세가 그냥 어떤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이렇게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휀다 하나였나요? 여기 이렇게 쭈르륵 이거,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쿼터, 그 다음에 펜다 이렇게 또 있었고, 막상 실물을 보니까 좀 더 있고, 제가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좀 오래 했습니다. 13 횟수로 14년 이렇게 했는데 사고를 다 볼 줄 안단 말이죠. 들어온 날짜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겁니다. 1월 20일 날 이 영상을 보시거나 1월 말에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시트 주름은 이 정도. 이거 물기가 있는 이유는 광택을 하자마자 보통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한 건데, 요게 은은한 조명입니다. 실물을 보면은 외부는요 사진보다 실물이 별로일 때가 많고, 실내 사진은 사진보다 실물이 좋을 때가 반대로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먼지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깨끗해 보이지, 이런 먼지들, 딱딱한 진 걸레 자국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사진으로는 되게 잘 보여요. 그냥 일반 하이패스 룸밀러입니다. 핸들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109,000km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를 일단은 하시면은 요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수리비를 어느 정도는 진짜 예비를 하는 거예요. 한 100만원 정도. 타이어 4짝만 갈더라도 한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70, 8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넨탈, 피렐리 이런 걸로 하면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싼 거 키너지,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이런 거 할 거예요. 금호 타이어 중에서도 싼 거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고객님분들의 마음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가격 순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거꾸로 10대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제일 쌌던 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만약에 차 간격을 보시게 되시면은 아까 드라이브 와이즈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 간격,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 요거는 7만에 금액이 30만원 정도 차이인데, 요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가 보면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없어요. 여기 OK라고 써져 있으면 없는 겁니다. 이쪽에. 휠은 깨끗해 보이네요. 이거는 앞 타이어가 이렇게 깨끗하면은 뒷 타이어는 보나마나 깨끗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4짝 중에 한 짝은 가장자리 혹은 이 안쪽에 스크래치 하나도 없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9만 킬로 정도 타면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바닥 매트. 저 이번에 바닥 매트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 거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런 게 그냥 적당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하튼 저는 흰색 살 거예요. 아까 거는 검정이었죠? 네, 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회색인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회색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문 열린 사진 보면 됩니다. 문 열린 사진. 근데 너무 가깝게 찍었는데 요 색깔 확률이 높고, 이게 휠이 좀 더 좋은 휠입니다. 이게 LPG 가스통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갖고 짐 실는 게 좀 덜하다, 도넛 형태로 되어 있는 차를 사고 싶다 라고 하셔갖고 딴 차를 보시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저는 짐 많이 실을 일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 맞지 않을까. 축구방이랑 차선 이탈은 있습니다. 하지만 차간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OK 없고 여기 마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것도 작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한번 같이 봐주시고, 지금 선이 키로수랑 이제 등급 대비 연식은 여기 나와 있고요. 5년에 10만이니까 요거는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차도 신차 보증 기간 엔진 미션 보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지났죠. 요거는 좀 남았고, 근데 5,000km밖에 안 남은 거예요. 스치명 계약 이런 거는 이제 광고 멘트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흰색이니까 썬루프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 시트가 대부분이죠. 유보 내비가 있으니까 한 달에 9,900원인가 내면은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차 문을 내가 닫고 왔나? 궁금할 때 어플리케이션으로 안 닫고 왔네? 닫아야지 하면서 닫으면은 닫혔습니다. 이렇게 알림 뜨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마기가 돼 있는 겁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휠은 요겁니다. 차 간격은 없어요. 1,800 정도? 10만이 좀 안 되는 이런 거입니다. 종합검사 날짜는 올해 10월 1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도장 도색 하나도 안 들어가는 차보다 약간은 들어간 차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앞범퍼랑 뒷범퍼는 표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강력하게 끼우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켓 방식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 부분, 앞핸드 부분 판금이면은 앞범퍼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그냥 해볼 수가 있겠고,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10월
10월 29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0월 말도 견뎠고 11월도 견뎠고 12월도 견뎠고 그다음에 이제 1월 초에도 안 팔렸고 그런 거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빼놓고 딴 차 보는 게 빠른 길이다. 머리 덜 아프고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를 걸러낼 때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요청해 주셨던 고객님 맞춤형으로 뭐 이렇게 해봤는데 1800 조금 더 쓰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5대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보기 위해서 1800부터 1900 사이 5대인데 한 대가 잘렸어요. 5대라고는 했는데 4대밖에 안 떴단 말이죠. 그러면 4대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중에서 키로수가 제일 짧은 거 요겁니다.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보면 어떨까? 5만 킬로짜리가 그래도 좀 오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날짜 성능기록부 맨 아래 날짜를 보게 되면 7월달 이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차가 색깔이 흰색입니다. 들어온 날짜 순인데 이게 가장 최신이고 키로수가 제일 짧은 편이에요. 이거 빼고 그러면은 트렌디 이거를 보면 밑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또 있네요. 2개가 요것도 있을까? 있는데 광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다. 여기 OK라고 돼 있으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차 이게 50만원도 더 싸고 키로수 차이 해봐야 앞자리는 다르지만 4,000km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아직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 하지만 한 7,100 몇 킬로 이렇게 남은 거고 휠이 또 이겁니다.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 있고 휠이 이거니까 약간 올렸을 뿐인데 이게 있으면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은 차선 이탈 그다음에 측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 있는 겁니다. 파워 트렁크는 있었으면 버튼 해갖고 다 찍는데 없고 썬팅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틴팅 필름은 전동 시트, 차간격 이렇게 생긴 마크가 핸들 모양과 요게 있어야 됩니다. 유보 내비가 있는 거고 어라운드 뷰는 뭐 없는 거고요. 디지털 계기판 아닌 거고 다른 각종 경고 등 없는 안 떠 있는 계기판 사진입니다. 들어온 날짜가 언제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2월 11일이면은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달 조금 지난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12월 말에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성능 책임 보험료는 99,000원, 10만원 조금 안 되고 누유누수 불량 없다라고 돼 있는데 뒤엔다가 판금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범퍼 측면에서 누가 받았구나 아니면은 후진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건드려갖고 찌그러졌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 상태는 괜찮으니까 그냥 타시면 되시지 않을까? 무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딜러들이 저 정도면은 알아보는 딜러도 있고 모르는 딜러도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통풍이 없어요. 나머지는 기본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저런 게 기본이죠. 옛날에는 열선 시트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기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유누수 불량 없고 트렁크 리드 탈부착 그러니까 뒤쪽에서 뭔가가 파손이 됐었구나. 그러니까 뒷차가 전방 주시 테만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은 갑자기 핸들을 꺾고 건드렸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그냥 데이터 운전석 쪽 뒤엔다랑 트렁크 쪽만 이제 뭐 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이 정도 보시면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차 번호도 다 있고 여기 다 사진에 있기도 하니까 직접 위에서 이 차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종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팀장님 말씀하셨던 차 넘버 9899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괜찮아 보이던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이게 1번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차는 혹시 보신 게 있나요? 두 번째 차는 생각 안 했고 그 차만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차가 만약에 제가 갔다가 아니게 되면은 하루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차가 없다고 팔렸다라고 생각하고 한 대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이게 요거요 요것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보려고 봐주시나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휀더 손상 누유누수 불량은 거의 뭐 안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쪽에 이게 그러면 안 되겠고 팀장이 그냥 그 차만 한 대 더 검정색 쪽은 별로였나요? 그래도 흰색 쪽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검정색에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검정색 그거 드라이브 와이즈 차간격 있는 거 그거까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1번인가요?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1번 요게 괜찮으면은 실제 봤을 때 고객님과 제 생각이 맞으면은 그냥 이걸로 결정하시고 계약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K7 프리미어 3.0 LPG 다 해서 2000 쪽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너무 늦어졌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연말 연초 제주도도 갔다 오고 구미도 갔다 오고 변명이긴 합니다만 대구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종로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손님 계속 전 직원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녹화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야 드디어 했네요. 무음 구간 줄이고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는 쪽으로 하고요. 영상
항상 일주일에 주 2, 3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도 곧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앞으로 열심히 또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절 전후가 또 힘들긴 한데 또 쉴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안 쉴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설명란에 클린 한글로 클린카스 영어로.com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린카스 영어로.com 댓글란에 클린카스 링크 설명란에 클린카스